네. 고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 1%만이 진정한 성공자, 부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30년 동안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95%나 되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5%의 사람만이 겨우 성공,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1%밖에 안 되는가? 그거는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정한다고 법칙이 된 것이 아니고 그건 자연 법칙과 같이 원래 있는 거다. 그건 마치 농장의 법칙과 같은 거고 정북형의 원리와 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다.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성공자 위치에 가게 되는 거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더라. 그래서 애터미의 사원은 생각을 경영한다.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내고 그 목표를 정해서 내가 결국은 3년 후에 5년 후에 또 내가 인생을 마칠 때는 어떤 삶이 되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 편의 영화로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마치 이것은 농부가 머릿속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생각을 해내는 거다. 그래서 쌀 10가마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내가 벽씨를 심을 건지 땅콩 씨앗을 심을 건지 콩 씨앗을 심을 건지를 바로 쌀 10가마라는 걸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쌀 10가마를 거두겠다 그러면은 벽씨를 선택하고 10가마라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벽시 한 마를 준비하고 땅도 몇 평인가를 준비하고 농자금은 얼마 들어가는지 인분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두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회사의 경영이라든가 국가 경영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일반화돼서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연말이 되면은 예산이라는 걸 통과를 시킵니다. 내년도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내년도 예산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다 세우는데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거를 보통 MBO 이렇게 해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해서 오브젝티브스에 의해서 목표에 의한 관리, 보통 목표 관리 그러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목표에 의한 관리, 바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과장이나 차장쯤 되면은 표준화폐나 생산관리본부에 이런 데 가가지고 목표관리 과정이라고 일주일씩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전부 이거를 다 가르쳐서 자기 부서도 목표관리를 하도록 MBO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영업부서의 판매 목표는 얼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몇 명이 충원이 돼야 되고 1인당 매출액은 얼마를 해야 되고 그때 이익이 얼마가 날 거다 하는 것을 1년 후에 연말의 모습을 미리 연초에 끌고 와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전부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관리를 하는 것은 이 국가나 회사 관리하는 이런 일반적인 이 MBO가 지금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자 하는 것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지극히 평범한 얘기를 사실은 한 건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어봤다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기업이나 국가를 경영할 때 쓰는 이 목표관리 기법을 각자 인생에 전부 다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1%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99%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고 특별한 거예요. 자, 개인 인생의 이 목표관리 과정을 지금 집어넣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은 성공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공학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들이 전부 다 목표를 세워라. 그거예요. 목표를 세워라. 그 목표를 명료하게 가져라. 그리고 구체적인 거기까지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꾸준하게 실행을 하다 보면 거기까지 도달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목표를 명료하게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목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이 육이 원하는 바는 건강하고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경제적 욕구, 안전에 관한 욕구가 있고 생명에 관한 욕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사는 이런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차도 좋은 차 이게 아니고 어제 에쿠스 그러면은 흰색 GT 칼라 딱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그게 380인지 500인지 리무진인지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격은 얼마인지 6,700인지 1억 1,500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게 자기 차가 되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좋은 차요. 머릿속에 그 차가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사고 싶은 차가 내가 살고 싶은 집도 분명하게 딱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우리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미쳐버리겠다는 그런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몸 부서지도록 하겠다. 그것이 자기에게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아내가 돈 걱정 안 하고 가계부 안 쓰고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정말 살 수 있도록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계속 아내한테 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정말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정말 고맙다는 남편이 되고 나는 다시 결혼해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67%의 여성이 현재 남편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다시는 안 하겠다 하는 게 67%입니다.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내가 나는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꼭 당신하고 하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자녀들한테도 야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시다. 존경하는 사람 1순위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고. 멀리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보다도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더 행복해요. 진짜 자녀 때문에 헤어지지 못해서 살고 있는 아내들이 67%나 된다는 걸 우리 남자들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 바꿔놔야 돼. 여성들도 다시 이 아내를 얻겠냐고 해서 얻겠다는 사람은 40%대밖에 안 된다는 거
여성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들도 다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결혼하라고 하면은 6명은 이 아내를 선택을 하는데 4명은 아니요. 지금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서는 집 밖의 여자야 지금. 그러니까 정말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인정받는 아내가 되고, 남편들이 정말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를 해.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님의 1호 선물이 바로 당신이야.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당신이야.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와이프는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몸소리를 쳐. 감동을 해가지고, 아, 여보. 죽어, 그냥. 와이프를 좀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들. 에? 정말 그냥, 우리 남편만 보면 그냥 막 소름이 돋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내가 무슨 복일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도 정말 우리 부모님, 내가 세상에서 존경하는 1번 우리 부모님이다. 나도 부모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좀 되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언제 마음을 먹었느냐? 처음에 결혼할 때 마음을 먹었다가 그게 희미해졌다가 결정적으로 언제가 제일 희미해졌냐면은 애들 졸업하고 나면 헤어집시다 할 때는 마이너스로 됐어. 그게 정말 그때 대오각성을 해가지고, 야, 우리 집사람의 마음 상태가 여기까지 갔는가? 내가 뭔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소중한 남편이 돼야 되겠다.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존경받는 남편이 돼야 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걸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소름 끼치는 것은요, 제가 목숨 걸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소름 끼쳐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버리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좋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편안해질 수가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만 있다고 하면 내 몸은 부서져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정작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저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런 것을 좋은 집, 좋은 차, 정말 가족들의 노후 대책을 위한 현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은 실제로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좋은 집 있는데 혼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썰썰하고 썰렁할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집이 필요하고 그 집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차가 있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되게 신경질 나요, 그거. 그런데 가족들은 어때요? 친구들은 어때요? 봐주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아무런 내가 뭘 가졌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면은요, 그 차 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내가 혼자 타고 다닐 때보다는 애들이 뒤에 타가지고 야 아빠 차 좋다, 오 아빠 차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차를 갖는 기쁨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성공자가 되는 방법이 사실은
잘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공부 잘한 사람들한테만 그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 지난 산업사회예요. 그래서 산업사회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했어요. 공부 잘했어야 됐어요. 그 전에 농경사회는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지배했어요. 땅이 있어도 농사지을 힘이 있어야지. 농사지을 힘이 없으면은요, 땅이 있어봐야 농사 못 지면 점점점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평생을 공부 못 해가지고 찌그러져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은 정보화 이 시대에 정말 에센스예요. 정보화 산업을 그대로 정말 이용한 어떤 정수예요, 이게. 자, 이 사업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공부 꼭 잘해야만 성공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로얄 리더스 클럽의 학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기 보면은 뭐 나는 학력을 몰라요. 문제는 누가 어디를 나왔는지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했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나 궁금해.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줘봐. 어? 그러니까 학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크라운 마스터도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돼요. 자, 지금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일직선상에서 다 똑같이 공평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맨발로 뛰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왜? 옆에 사람도 돈 없고 나도 돈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더 하면은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야. 잘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를 더 잘해가지고 될 듯 하면은 옆에 돈 왕창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보고 있냐면 어느 것이 잘 되나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옆에 가가지고 더 크게 더 깨끗하게 그냥 차려. 그러면서 나는 그냥 예를 들면 식당을 하는데 돈은 안 버려도 되고 아는 사람들 놀러 오라고 그냥 친구들 그냥 미팅 장소로 나는 식당 한다.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하고 빚내가지고 악착같이 벌어먹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게임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불평등 사회가 됐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심화돼가지고 전에는 80대 20의 법칙에 의해서 20%가 80%를 가지고 있고 80%가는 20%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심화되니까 이제 1대 99로 나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됐지만 이제 1%가 99%를 갖게 되고 99%는 이제 1%를 갖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낙오해버리면 재기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99%의 반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1%를 없애버리자. 저것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1%가 반칙을 해가지고 가져갔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더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들이 풀지 않는 거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안 푸는 거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나쁜 거지 법적으로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네들 마음이에요. 가만 놔둬. 그러면 99%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알았다 이제 니네한테 안 간다. 우리끼리 한다. 그 1%는 누구 때문에 돈을 벌었냐면 우리 99% 때문에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가 왜 돈을 벌어요? 옛날에 찐빵 굽고 만두 굽고 하던 각자가 사장이던 시절에는 각자가 다 이렇게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체인 스토어가 만들어지면서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들은 다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잘하는 1%가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99%가 패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99%를 일직선으로 세워놓고 다시 한번 경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된다. 무자본 사업이에요. 돈 가지고 설치면 더 안 됩니다. 지식이 없어도 돼요. 학력, 공부 안 했어도 돼요. 왜? 여기 로얄 클럽에도요, 별로 지식이 없는 할머니도요, 다 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내 능력보다는 내 밑에 파트너의 능력에 의해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른 조직에서는 반드시 위에 사람이 더 똑똑하게 돼 있어. 밑에 똑똑한 놈은요, 멍청한 위에 사람 밑에 안 있어. 어디로 삐지든지 차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은 내가 멍청해도 상관이 없어. 내 밑에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위에 스폰서하고 얘기에다 깎아하면은, 예,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각자 수당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멍청한데 똑똑한 파트너에서 생긴 소득이니까 일부를 밑으로 내려줘라.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똑해가지고 돈 버나 멍청해서 돈 버나 소득은 똑같이 다 자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평등하게 돼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어도 여기 와서 설치면 안 돼요.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 가지고 설치면 안 돼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왜? 세상의 지식이 별로 여기에 통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세상의 방법이 여기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상에서 하던 방법은 쫙 한 5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쫙 뿌리면서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면 다 망해요. 보면은. 자, 철저하게 애터미 방식으로 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 안에 들어오면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밖에서 똑똑했다고 해서 이 안에까지 똑똑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일직선상에서 다시 출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후 대책까지 확실하게 되고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애터미 사업은 자본도 없어도 되고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되고, 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갖다 앉혀놓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제 패자 부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사다리가 바로 이 애터미 사업이다. 누구든지 그룹을 운영할 능력이 없더라도 리더들이 연합해가지고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본인의 상위 리더가 똑똑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도와주니까. 또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더라도 다 성공할 수가 있다. 단지 이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첫째 믿어야 될 건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이 제품에 대해서 싸고 좋다고 판단을 했으면 내 판단이 옳다는 자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들어본 얘기가 정말 이거는 맞는 얘기다 싶으면 자기 판단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념이에요. 성공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제 오늘에 걸쳐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것을 하루 저녁에 이 영화를 명료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 한참 높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으면 현실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현실보다 더 높은 목표, 자기가 홀라당 반할 만한 목표, 정말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죽도록 하다 보면은 죽지 않습니다. 안 죽고 성공자로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